자, 두 번째 학습 Q&A 내용입니다. 3상에서 전압을 표현할 때 기호 V와 E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정해져 있나요? 네, 이 V라는 표현하고 E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게 딱 의미가 정해져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말입니다. 성간전압, 상전압, 대지전압의 구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전력공학하고 전기기기에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별개의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제 전기공학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 V하고 E를 딱 구별하자라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Y결선의 성간전압이 어디냐? 지금 색깔로 표현을 하면 지금 요 부분이 선입니다. 요 부분이 선이고요. 빨간색이 상입니다. 상. 그래서 우리가 이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을 선간전압이라고 하고요. 선간전압. 그리고 요 빨간 부분 있죠? 중성점이니까. 요 부분에 걸린 전압을 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간전압, 상전압이 Y결선에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압이잖아요. 크기도 틀리고 위상도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간전압을 V라고 표현을 하고 상전압을 E라고 쓰면 어떨까? 자, 이렇게 되면 구별이 되죠. 네. 아, 지금 V는 성간전압이고 E는 상전압이구나. 근데 V를 VL로, E를 VP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구별이 되죠. VL 값을 EL로 써도 되고, VP를 EP라고 써도 상관없죠.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간전압을 뭐 E라고 쓰고 상전압을 V라 쓰면 뭐 완전히 뭐 큰 일이 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구별을 할 때 V를 성간전압 기호로 보고 E를 상전압 기호로 보자. 이게 어느 때부터 이런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표현이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에서 특히나 회로이론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지요. 회로이론이라는 과목 자체는 그렇게 이제 따로 구별을 하지 않지만 전력과 기기라는 과목에서는 이걸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간전압을 표현할 때 V로, 상전압을 표현하면 E로 이렇게 받아들이자. 자, 그리고 대지전압은 E라고 구분을 하자. 그럼 대지전압도 상전압이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지전압이라는 의미가 필요한 거죠. 이 대지전압이라는 건 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대지 사이에. 자, 요렇게 표현하는 것은 접지식일 때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을 대지전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비접지식입니다. 그러면 Y결선은 접지식 계통이니까 보통 Y결선이면 선과 대지 사이에 걸린 전압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상전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비접지는 이제 델타결선인데요. 델타결선은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상운전, 대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접지식은 요 의미가 표현이 될 필요가 없죠. 예, 접지식은 이미 이제 대지하고 접속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델타 방식 비접지식에서는요. 정상 운전 상태나 대지를 고려하지 않는 요 의미가 전제 조건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락사고나 뭐 충전 전류나 지락 전류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을 때. 대지 정전 용량이라는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는 비접지식에서는 선과 선 사이를 그냥 대지 전압의 구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는요. 그때는 Y결선, 델타결선, 접지식, 비접지식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대지 전압은 뭐예요? 선간 전압 나누기 루트 3으로 계산합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결론부터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전력에서 표현할 때입니다. V를 선간 전압으로 그리고 E를 표현하면 상전압으로 이제 구별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돼 버린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V라고 표현하면 선간전압, E를 표현하면 상전압이다. 자, 단 문제 조건에 이를 선간전압으로 주어진다 하고 해도 틀린 거 아니죠? 틀린 거 아니에요. 선간전압으로 문제 조건에 주어지면 이는 선간전압입니다.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은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가 제일 우선이 아니고 문제 조건이 제일 우선이에요. 우선 조건은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첫 번째고요. 네. 그래서 이가 선간전압으로 주어진다면 그대로 적용을 해라. V가 상전압이면 문제 조건에 V를 상전압으로 주면 적용해라 이거죠. 적용하세요 이 말이에요. 네. 문제 조건에 무조건 따르세요. 첫 번째니까. 이런 조건이 없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전압의 개념은요. 대지전압.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Y결선은요. 접지식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이때는 대지전압을 상전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적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선간전압을 V라고 쓴다면 나누기 루트 3으로 적용을 해라 이 말이죠. 자, 델타 결선이라고 한다면 자, 델타 결선은 우리가 이제 비접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접지식이라는 의미.
공칭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공칭전압을 이렇게 루트 3으로 나눴다라는 얘기는 일단 델타 결선 자체를 비접지 방식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선과 대지 사이에 어떤 걸리는 전압을 구하거나 또는 지락사고 시의 지락전류를 해석할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때 대지전압은 공칭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델타 결선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델타 결선이라 하더라도 Y 결선처럼 보고 Y 결선의 상전압을 표현하는 것처럼 대지전압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전압의 기준이 나중에 실기 가면 이제 용어 설명에서 나오는데 접지식에서는 선과 대지 사이에 걸린 전압이고 비접지식에서는 한 선과 다른 의미의 한 선 사이에 걸린 전압이라고 해서 서로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지만 이건 대지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 정상 운전 시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지락사고 개통이나 또는 대지에 걸리는 뭐 유도전압 또는 충전 전류 이런 계산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뭐 나중에 이제 고장 계산할 때 접촉전압이라는 것도 표현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공칭전압 나누기 루트 3을 적용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구분 이건 여러분들 뭐 결선을 주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Y 결선 같은 경우가 주어지면 지금 요 Y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이니까 이 빨간색을 우리는 선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선과 선 사이 걸린 전압 정확하게 선간전압이라고 알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상전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2고 여기는 V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VL과 VP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델타 결선이라 하더라도 지금 델타 그림을 그린 이 부분이 상이고 요 빨간색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 걸린 전압을 우리는 선간전압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표기되는 것은 상전압이 되는 거죠. 여기를 E라고 쓰고 여기를 V라고 쓰더라도 델타에서는 같은 크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개념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질문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대지전압을 적용하는 요 의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지전압을 우리가 2라고 쓰는데 이 대지전압은 왜 루트 3분의 V가 되지? 이렇게 되면 분명히 Y결선의 상전압 기호인데 왜 델타 결선에서도 이걸 적용하지? 요것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을 같게 봐버리잖아요. E하고 V를. 근데 왜 델타 결선에서도 이걸 적용하지? 이거 상전압인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지금 자주 올라오는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V하고 E는 자, 일반적인 경우로 전력과 기계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하는 것이지만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원칙이라겠고 일단 최우선이라겠고요.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그걸 안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리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 결국 이제 대지전압의 구분에서 나오는 이 결과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무리 이제 말로 설명해 봐야 의미를 직접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6.6kV 공칭전압이죠, 이건. 60Hz의 3상 3선식 비접지식 델타 방식이거든요, 이거. 선로의 길이가 10km이고 일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05 마이크로페로킬로미터. 대지 정전 용량 이거 뭐예요? 선로가 대지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죠. 대지 고려해야 되잖아. 일선 지락 사고 시 고장 전류를 구하라. 지락 전류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예요? 비접지식이라 하더라도 이미 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때는 지락 전류가 얼마냐?
자, 대지 정전 용량이 지금 1선에 각각 있는 거니까. 그쵸? 3상 3선씩이면 3선에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선당 하나씩. 그러면 콘덴사 정전 용량에서 전류 공식은 오메가 C V인데 이게 무슨 전압이에요? 성간 전압이죠. 그래서 이 V를 V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V를 V로 넣으면 안 되고 V를 루트 3으로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때 대지 전압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3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3선식이잖아. 그리고 대지 정전 용량은 각 선에 하나씩 있으니까. J를 붙여야 된다 이 말이죠. 진상전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J를 무시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J를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자, 3 오메가 C 루트 3분의 V. 그럼 이 식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루트 3 오메가 C의 V하고 같죠? 네, 이렇게. 네. 이런 식과 같죠? 자,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자, J를 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떠냐? 3오메가 C의 2. 이건 어떠냐?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죠. 왜? 루트 3분의 V 자체가 2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때 2는 뭐예요? 대지전압이라는 거죠. 상전압이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대지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대입해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에서 2가 주어진 게 아니고 V를 준 거니까 이건 V잖아요. 공칭 단면 얘기니까 요 공식이 표현하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파이 F C가 0.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니까 자 10km네요. 네, 킬로미터당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곱하기 10 C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곱하기 6600 나누기 루트 3 요렇게 식을 적거나 아니면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거나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런 문제. 자, 두 번째 등가 송전 선로 정전 용량 C가 0.008 선로 길이가 100 대지 전압 37000 주파수가 충전 전류가라. 자, 충전 전류 공식은요. 이 지락 전류 나누기 3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루트 3 나누기 3이라겠죠? 네, 그래서 오메가 C 루트 3분의 V 아니면 오메가 C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대지 전압을 바로 줘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을 바로 줘버린 거죠. 네, 공칭 전압이 아니고 대지 전압으로 바로 준 거니까. 그래서 2파이 곱하기 60 0.008 10의 마이너스 6승의 길이가 100km죠. 100km 곱하기 전압은 37,000V다. 자, 이렇게 풀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